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모르는 말은요, 포함, 쌀포, 감싸다라는 뜻이에요. 함, 머금을 함. 그래서 포함이다 그러면 감싸서 머금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사이에 어디 안에 들어있는 이런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집합을 다 했으니까 자, A라는 집합을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B라는 집합을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 C라는 집합을 5,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원소나열법, 조건지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A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2, 3, 4, 5. B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4, 5. C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 6. 이렇게. 그죠? 근데 어쨌든 요 3, 4, 5, 3, 4, 5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표시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표시해 보면 원소가 1, 2, 3, 4, 5. 그래서 3, 4, 5를 갖고 있는 집합이 B예요. 그 다음 1, 2, 3, 4, 5를 모두 갖고 있는 집합이 A예요. 그 다음 5, 6을 갖고 있는 집합이 C예요. 근데 6은 A에는 없죠. 그러니까 6에 A의 바깥쪽에 6이 이렇게 있고 5, 6을 갖고 있는 게 C예요.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집합 B가 집합 A의 일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합 B가 집합 A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집합 B가 집합 A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A와 B는 다 뭐예요? 그쵸? 집합이죠? 그쵸? 집합이. 따라서 B는 A의 일부분인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부분, 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이나 그냥 부분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 집합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B가 A의 일부분인 경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B가 A의 일부분이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B가 A의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또는 A의 원소일 때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때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B는 A에 포함된다. 자, A가 B를 마치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감싸서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A는 B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따라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말은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또는 A의 원소가 될 때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이 녀석을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하고 A하고 뭐가 더 큰 집합이에요? 그렇죠? A가 더 큰 집합이에요. 그래서 A가 큰 집합인 부분에 이게 트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등식에서
3하고 4하고 뭐가 더 커요? 4가 더 커요. 그럼 부등호를 어떻게 써요? 큰 쪽을 이렇게 튀어 있게끔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기호를 쓰겠어요. 그래서 그럼 B가 부분집합이 아니면, 즉 C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그러면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자, C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럼 C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럼 기호를 어떻게 써요? 자, C가 A의 부분집합이다가 요건데 아닌 거니까 사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위에 이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B는 A의 부분집합이고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죠. 당연히 B도 C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부분집합이 뭔지 개념이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집합 사이에 한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되면 부분집합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죠. 자, 따라서 집합 A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에요. 즉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공집합하고 집합 A를 한번 비교해보면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가 1, 2, 3, 4, 5다. 그러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공집합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린다면 A라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으니까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만을 대상으로 다룰 때는 A 밖에는 의미를 갖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공집합이 A의 일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정해요. 라고 정의합니다. 얘는 정의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자, 맞는 말이죠. 자,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일 때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참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예, 또 다른 예. 자, A가 1, 2, 3, 6이에요. 자, B는 X의 모임인데 X는 6의 약수예요. 자, 앞에서는 양의 약수라고 표시했지만 일반적으로 약수, 배수다 그러면 자연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의 약수다 그러면 자연수 범위에서 곱해서 6 되는 수. 그러면 1, 2, 3, 6이죠. 그죠? 1, 2, 3, 6이에요. 그죠? 그럼 얘의 원소도 1, 2, 3, 6. 얘의 원소도 1, 2, 3, 6이에요. 그죠? 그럼 원소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럼 두 집합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자, 우리가 집합을 다룰 때 집합의 관심사는 뭘까요? 자, 집합의 관심사. 자, 집합은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럼 모았어. 이렇게 모으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모았으면 그 모여져 있는 대상 하나하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겠죠. 그러니까 집합의 주대한 관심사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뭐냐라는 게 주된 관심사예요. 근데 A의 원소가 1, 2, 3, 6이에요. B의 원소도 1, 2, 3, 6이에요. 그러면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원소가 다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A, B가 이렇게 있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인가요? 그렇죠.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B는 A의 부분집합인가요? 그렇죠. 따라서 요 관계와 요 관계를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A와 B는 서로 같다. 그리고 A와 B가 서로 같으면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같다. 그럼 반대로 A와 B가 서로 같다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두 집합의 원소가 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A와 C가 같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C를 그냥 36이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 36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그러면 A하고 C하고 원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같지 않다. 서로 같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기호를 어떻게 써요? 그렇죠. A하고 C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부분집합을 구하면 자기 자신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지만 A와 같지 않을 때, A와 서로 같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고 B가 A랑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B는 A의 진짜 일부다 라는 뜻에서 진짜 일부다 라는 뜻에서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